SK스퀘어가 지금 엄청난 가지치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리저리 얽혀있던 사업들을 싹 정리하고 오직 반도체라는 단 하나의 기동에 모든 걸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자, 과연 이 선택이 그 지긋지긋한 만년 저평가 꼬리표를 떼어낼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SK스퀘어의 최신 공시 자료를 탈탈 털어서 이 거대한 변신이 우리 투자자들에게 어떤 기회와 리스크를 안겨줄지 하나하나 알기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큰 그림부터 한번 보시죠. 새로운 전략이 대체 뭔지, 그리고 그게 숫자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3분기 실적을 까볼 거고요. 이어서 회사의 체력이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재무 상태를 체크하고 앞으로의 기회와 위험 요소는 뭔지 짚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하는지 핵심 투자 포인트를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SK스퀘어의 새로운 전략. 거창하게는 위대한 변신이라고 부르는데요.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힘을 하나로 꽉 뭉쳐서 가장 강력한 한 곳에 집중하겠다. 바로 이겁니다. 거대한 방향 전환이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대대적으로 판을 바꾸는 걸까요? 한마디로 시너지가 없었다는 거죠. 예전에 포트폴리오를 보면요. 너무 이것저것 많아서 각 사업부가 서로 연결되지 않는 그냥 따로따로 떠있는 섬 같았거든요. 자, 이 그림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한번 보세요. 왼쪽에 여러 갈래로 뻗어나간 사업들이 보이죠? 이걸 깔끔하게 정리해서 오른쪽처럼 딱 두 개의 강력한 흐름, 바로 반도체와 뉴 ICT로 모든 자원을 몰아주겠다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크게 세 가지를 실행하는데요. 첫째, 핵심이 아닌 자산은 팔아서 현금을 만들고, 둘째, 남은 사업들은 재배치해서 시너지를 내고, 그리고 셋째, 그렇게 확보한 돈으로 미래 기술에 투자하겠다 이겁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 끝난 게 아닙니다. 실제로 행동에 옮겼죠. 드리머스 컴퍼니 같은 비핵심 자산은 과감하게 팔아버렸고 11번가는 SK플래닛 밑으로 넣어서 효율을 높였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IDQ 지분 처리 방식입니다. 이걸 그냥 현금 받고 판 게 아니라 미래 기술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양자 컴퓨팅 기업 아이온큐의 주식이랑 바꾼 거예요. 이건 단순한 자산 정리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한 전략적인 투자 전환이라는 걸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죠. 자, 그럼 이 위대한 변신, 과연 성적표는 어땠을까요? 이제부터 2025년 3분기 실적을 보면서 이 전략이 숫자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눈에 확 들어오는 숫자, 바로 2,609억 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다른 자회사들 실적 다 빼고 순수하게 SK스퀘어 본체가 투자 활동으로만 벌어들인 영업이익이에요. 군사를 빼고 핵심에 집중하니까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이죠. 근데 이것만 보고 와, 대박이다 하시면 안 됩니다. 전체 그림을 봐야죠. 보시는 것처럼 SK스퀘어 본체는 엄청난 흑자를 냈지만 11번가나 티맵 모빌리티 같은 핵심 자회사들은 여전히 적자 상태입니다. 각각 287억, 153억 원 손실이에요. 이게 바로 SK스퀘어가 아직 변신 중이라는, 그러니까 과도기에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읽어내야 할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의 구조조정은 목표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11번가 같은 자회사들의 체질을 튼튼하게 바꾸는 거고, 다른 하나는 SK스퀘어 본체가 다른 잡음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반도체와 미래기술 투자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방패막이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지금 보이는 적자는 미래의 더 큰 이익을 위한 일종의 계획된 투자라고 봐야 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성적표,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를 봤다면 이제는 건강검진표, 재무상태표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대대적인 수술을 한 만큼 회사의 기초 체력이 얼마나 튼튼해졌는지, 특히 현금 흐름이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지표 중에서도 우리가 딱 하나 꼽아서 봐야 할 게 바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회계상 이익처럼 꾸밀 수 있는 숫자가 아니라 진짜 통장에 돈이 얼마나 꽂히고 빠져나갔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솔직한 지표거든요. 특히 SK스퀘어처럼 큰 변화를 겪는 회사한테는 외부에서 돈을 빌리지 않고도 스스로 살아남고 투자할 힘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SK스퀘어는 비핵심 자산들을 팔아서 말 그대로 두둑한 현금을 손에 쥐었습니다.
근데 이 돈 그냥 빚 갚으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앞으로 반도체랑 뉴 ICT라는 새로운 전쟁터에 나갈 때 쓸 넉넉한 실탄을 확보했다는 거.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럼 그 두둑해진 현금 어디에 썼을까요? 첫 번째 행선지는 바로 주주들이었습니다. 공시에 딱 박혀 있는 이 문구, 주주가치 제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바로 1,000억 원.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사주 매입으로 그 의지를 증명한 거죠. 이 정도 규모의 자사주 매입은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가 아주 강력합니다. 우리 회사 주식 지금 너무 싸다. 우리가 직접 살 만큼 자신 있다. 라는 경영진의 자신감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신호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과거와 현재를 다 봤으니 미래로 가볼 시간입니다. 군살 쫙 빼고 날렵해진 SK스퀘어. 다음 목적지는 어딜까요? 그리고 그 길에 어떤 기회가 있고 또 어떤 암초가 숨어 있을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SK스퀘어의 미래는 딱 이 저울 같아요. 한쪽 추에는 SK하이닉스라는 막강한 엔진과 두둑한 투자 실탄이라는 강점이 올라가 있죠. 하지만 반대편에는요. 반도체 경계가 꺾이면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높은 의존도, 그리고 11번가나 티맵이 싸워야 하는 그 치열한 경쟁 시장이라는 리스크가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이 저울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가느냐, 이게 앞으로의 숙제인 거죠. 하지만 이 리스크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가 보입니다. 바로 뉴 ICT 전략이 그냥 구호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구체적인 성과죠. 팀앤 모빌리티, 그냥 내비게이션 앱 아니었어 하실 수 있는데 이 숫자를 보세요. 데이터와 솔루션 부문 매출이 전년 대비 무려 45%나 성장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냥 길만 찾아주는 게 아니라 수많은 자동차들의 이동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서 완전히 새로운 돈벌이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SK하이닉스 말고 SK스퀘어가 준비하고 있는 또 하나의 강력한 성장 엔진인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서 투자자 여러분께서 딱 이것만은 기억하셔야 할 핵심 포인트 4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제 정체성이 아주 확실해졌습니다. SK스퀘어는 뭐다? 바로 반도체 전문 투자 회사다. 둘째, 맷집이 강해졌어요. 현금도 빵빵하고 주주 챙기려는 의지도 보여졌죠? 셋째, 하지만 아직 변신은 진행 중이라는 거. 자회사 실적이 안정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이제 SK스퀘어에 투자하는 건 사실상 SK하이닉스와 반도체 산업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과 같아졌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직무는 이겁니다. 온갖 복잡한 과거를 다 정리하고 반도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 하나에 올인한 SK스퀘어. 과연 이 선택과 집중이 시장의 그 지긋지긋한 저평가를 깨고 기업의 진짜 가치를 증명하는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아내는 건 이제 우리 투자자들의 몫으로 남았습니다.